네, 여러 환우분들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신장암, 그중에서도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혈액암 협회 통해서 그 여러 비뇨기의 종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해온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지난 몇 년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주변도 부족하고 이제 낯을 가려서 이제 뭐 세상에는 더 말 잘하고 훌륭하신 의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꾸준하게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혈액암협회 측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유튜브든 뭐 더 재미있고 알기 쉽게 강의하시는 영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리 뭐 신장 환자를 뭐 많이 보니 뭐 연구를 하니 해도 다른 동영상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작년에 그 아산병원 이재룡 교수가 하셨던 그 신장암 웨비나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는 이제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암에 관련해서는 되게 이제 좀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도 종종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데 이 혈액암 협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게 강의가 됐든 지금까지 이제 환우들과의 만담이 됐든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늘 기쁜 마음으로 의뢰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뭔가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소속이 혈액종양내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항암제 같은 그런 약을 처방하는 게 이제 주 업무인 내과 의사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이제 비뇨암센터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비뇨기 쪽에 생기는 암에 걸린 환자분들을 만나는데 이제 이런 암들을 이제 전문으로 보는 내과 의사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뇨기계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이 만들어져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기관들을 말하고요. 이제 먼저 혈액에서 이제 노폐물이 걸러내서 소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신장이고요. 이게 정상인이라면 이제 좌우 한쪽씩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변이 이제 깔때기처럼 모여지는 것이 이제 신우. 그래서 이 신우를 통해서 이 소변이 이제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제 여기 뭐 남성의 경우는 방광 아래에 이제 전립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신장, 요로, 방광, 전립선에 생기는 암을 치료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경로나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이쪽 암을 보면서 신장암만 주로 본다거나 방광암만 본다거나 하는 의사는 사실 별로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제 비뇨암 또는 비뇨기계통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내과 의사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암종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쪽 그 신장암을 비롯한 그 비뇨암의 경우는 그 여러 전문 분야가 이제 함께 치료에 참여하는 협진, 소위 이제 다학제적 치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 진단과 치료가 상당히 복잡하고 치료 방법도 단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단을 담당하는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그리고 이제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비뇨의학과나 방사선 중의학과 교수님들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 치료나 이제 그 신약 임상 연구 등을 하는 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이런 과정을 함께 합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그 수술로 제거하는 비뇨의학과 교수님들이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요. 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를 찾으시는 경우는 뭐 수술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재발 또는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신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뭐 아랫배 뭐 어떤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진행된 거고요. 요즘에는 대개가 그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신장에 혹이 발견되어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연히 발견된 신장암은 비교적 초기인 경우가 많아서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장암의 경우는 이제 이 암의 크기가 뭐 비교적 크다면은 그쪽 신장을 이제 통째로 드러내는 이제 근치적 전절제술을 하시겠고요. 다만 이제 이 신장이란 장기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절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늘을 찔러내서 그 부분만 뭐 전기, 고주파 또는 뭐 액화질소로 태워버리는 그런 소작술을 고려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내과 의사라서 뭐 수술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신장암도 결국 뭐 신장에 생겼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암이기 때문에 암 치료의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히포크라테스 등이 이제 몸에 생겨나는 좀 이상하고 그런 덩어리 암을 언급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암의 치료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는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어서 이 암을 수술로 떼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오도르 빌로스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이제 수술하는 장면, 이 그림이 이제 비엔나 무슨 박물관인지 어디 가면 그림으로 있습니다만, 이 빌로스라는 이 유명한 외과 의사가 개발한 수술법이 지금도 뭐 위암 같은 경우는 여전히 표준 수술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수술의 기법이 고안되고 발전하고 뭐 그런 덕도 있지만은 사실 암 치료가 발전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죠. 근데 이 시기에 소독이라든지 항균제, 뭐 페니실린 같은 것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취가 가능해지고 수혈을 할 수 있게 된 덕택이 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큰 수술을 하고도 그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그 도와주는 기술들이 이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초반이 되면 이 암이라는 병이 사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찬 인식이 널리 퍼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암이라도 가령 어디 많이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가령 이제 어떤 신의 손을 가진 그런 유능한 외과 의사를 만나면 그 외과 의사가 잘 수술해서 다 떼어내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믿던 시절이 이제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가 되어서야 수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되더라도 실제로 완치가 되는 암 환자는 기껏해 한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는 재발 또는 전이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재발 또는 이제 전이가 있는 암 환자의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의 목적이 완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병이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완치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망하시고 심지어는 뭐 항암 치료 같은 거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가끔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 행위는요, 그게 이제 수술이 되었든 뭐 어떤 약이 되었든 어디가 찢어져서 꼬맸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뭐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았다든지 뭐가 되었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더 오래 사는 거, 삶의 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안하게 사는 거, 삶의 질.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뭐 약을 쓰든지 뭐 어떤 치료를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척도로를 갖고 얘기하자면 결국 이 삶의 양을 생존 기간을 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의료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그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100%로 시작했다가 차츰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게 뭐 병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
상관없이 사망을 하실 때마다 이제 n분의 1만큼 떨어져서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말하고요. 이 처음 100%가 이제 50%로 줄어들기까지의 기간을 저희가 이제 보통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더 천천히 떨어질수록 또는 이제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클수록 더 좋은 치료다, 좋은 약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삶의 질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 기간에서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나 약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또는 뭐 매우 괴롭다 그러면 뭐 좀 의논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라는 거는 실은 이제 원래는 어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게 실은 원래는 정상세포가 그렇게 변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상세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머리카락이 되었든 피부가 되었든 어떤 내장 장기가 되었든 그 위치에 맞게 적절하게 만들어져서 그 정해진 계획대로 성장, 증식하다가 이제 정해진 시기가 되면 증식을 멈추고 알아서 죽고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는 다르죠. 이게 통제되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고 매우 빠르게 자라면서 알아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고전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끝없이 자라는 그런 세포들에만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들이 뭐 시스플라틴이니 아드리아마이신이니 탁소린이 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이제 암세포들이 정상세포와 다른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이게 그 유전체가 불안정해서 돌연변이를 잘하고 또 스스로 이제 그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그 신생 혈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여러 표적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고 지금도 뭐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이 면역 회피라는 그런 특징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서론만 10분이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장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장암이 암의 발생 빈도를 보면 이게 뭐 폐암이나 위암, 뭐 대장암, 유방암처럼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남성에 많고 뭐 흡연이나 이제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는 그 유전적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장암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조직학적 아형으로 보면 대다수가 이제 그 투명세포암이라는 형태라서 사실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은 이쪽 얘기만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들 보통 이제 그 보통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암이어서 이게 20세기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뭐 사실 암울한 암이었죠. 그리고 이게 그 다른 암과 달리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 그 사기암에서는 대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신장암의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잘 절제가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다른 암들과 비교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게 그 예후군 또는 위험군을 뚜렷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신장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런 위험군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효과나 예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사실 이제 다른 암에서도 이렇게 예후군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장암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0여 년 동안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 뭐 면역 치료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전에 비해서 예후가 엄청나게 좋아진 대표적인 암이 신장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예후군 또는 위험군이라고 나누는 거가 이제 다른 암에서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암 환자에서 그 예후라고 하면 사실 얼마나 사실 거냐 그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는 사실 병기입니다. 그래서 1기나 2기보다 4기 암 환자가 더 병이 빨리 악화되고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 뭐 저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이제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진행성, 전이성, 즉 4기 신장암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신장암 환자는 그 좋은 예후군과 나쁜 예후군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심지어는 이제 처음 진료실에 그 들어오시는 그 첫인상만 보아도 저희는 조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암에 같은 병기로 걸렸다고 해도 이렇게 뭐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는 분이 계신 반면에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매우 빠르게 상태가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조금 더 이따 드리고요. 근데 이제 신장암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한 7, 80% 이상이 이제 그 조직학적으로 투명세포암이라고 하는 분류에 속하고요. 이 암세포를 갖고 검사를 해보면 이들 대부분에서 그 VHL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그 VHL 돌연변이는 어떤 경우는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돌연변이가 되죠. 이게 이제 그 정상세포를 그 신장암 세포로 어,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그 요인이 되는 그런 돌연변인데요. 기타 이제 두 번째로 흔한 조직학적 아형이 유두상 세포 신장암이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다른 뭐 유튜브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마치 이제 총론 같은 내용일 거라서 주로 투명세포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암 치료 분야에서 요즘 뭐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하면 이제 그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암 면역 치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면역 치료, 면역 증강 이런 개념은 어 이거는 뭐 저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래 이제 어떤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인다.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보시면 뭐 면역력을 측정한다는 검사가 성행하기도 하고 뭐 면역력을 키워준다면서 온갖 뭐 건강식품이나 뭐 약품 뭐 이런 것들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 내용을 뭐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면역력에 좋으라고 무슨 뭐 뭔가를 드셔보시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주로 이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에 이제 대항하도록 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뭐 고생하신 분들이 뭐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감염에 걸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특히 이제 T세포, T림프구를 매개로 하는 그런 면역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T세포들이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T세포 등의 면역세포는 그 이제 소위 이제 염증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제 인터페론이나 인터류킨 같은 것들을 이제 분비하거든요. 이런 염증 물질이 체내에서 소위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염증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 뭐 다들 뭐 잘 아시죠? 열이 나고 이제 뭐 두통이 나고 뭐 전신이 아프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염증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 T세포가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만 찾아내서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만약에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이거를 이제 정상세포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사실 이미 100년도 전부터 사실 목격해 왔습니다. 이제 어떤 암 환자가 주로 이제 사실 신장암에서 많이 그런 게 관찰이 되었던 건데
무슨 장티푸스나 뭐 그런 감염병에 걸려서 그런 걸 심하게 앓고 난 뒤에 이제 그때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암덩어리 크기가 이제 작아지거나 없어졌다. 뭐 그런 현상들을 이제 목격을 하면서 사실 이제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위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여서 어, 우리 몸의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느냐.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무슨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그런 뭐 식품류는 사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밖에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뭐 일부러 주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법이 학자들이 그래서 오래전에 고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 인터페론이나 인터루킨 같은 이런 염증 물질들, 이걸 이제 영어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합성해 갖고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런 치료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심한 염증에 빠뜨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암에서는 이러한 사이토카인 면역 치료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한 염증 반응,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독감을 앓지만 암은 하나도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목격을 하는데, 근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암이 줄어든 암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신장암 그리고 이제 악성 흑색종인데, 여기 이 생존곡선을 보시듯이 이제 이렇게 고용량 인터루킨 치료를 하면 일부 환자,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255명 중에 17명의 환자니까 이 환자들은 이제 암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병이 재발하지 않고 이제 천수를 누리면서 이제 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신장암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러한 사이토카인 면역 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사실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암이었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생기잖아요. 이게 왜 다른 암은 효과가 없었나? 그리고 이제 신장암에서도 왜 일부 환자만 효과를 보였을까? 그래서 그 해답은 이제 아까 그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그 면역 회피라는 그 암세포가 갖는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암세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볼 때 해로운 세포다,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인식을 해야 되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감추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세포인 척 위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면역 치료를 했는데 일부 환자에서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도 예후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환자들 양호군을 찾아보자.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 MSKCC는 이제 그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이라고 이제 뉴욕에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암병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5가지 위험인자를 추려서 이제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장암이 진단된 날로부터 치료가 시작된 날까지 기간, 혈색소, 그러니까 이제 빈혈의 유무,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에서 LDH와 칼슘 수치, 그리고 이제 활동도입니다. 활동도라는 건 이제 가령 뭐 그게 증상이 뭐 암에 대한 증상이든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불편하든 간에 어쨌든 증상이 심하면 낮은 점수가 되고요. 아무 증상 없이 그 일상생활이나 운동 다 문제가 없으면 이제 100점을 주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5가지 척도로 이제 위험군을 양호군, 중간군, 불량군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요. 양호군들은 생존 기간이 길고 앞서 말한 그런 인터루킨 같은 면역 치료에 잘 들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기에 보면 중간군, 불량군으로 가면 치료에 거의 듣지 않으면서 이제 매우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불량군 같은 경우 이제 중앙 생존 기간을 보시면은 채 뭐 6개월 정도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암에 대한 연구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글리백이라는 약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가 암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존재하던 그런 세포가 어떤 이유로든 그 변이가 돌연 변이가 생기고 그게 암세포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이게 세포 바깥과 안에서 여러 경로 그 경로에 이제 수많은 단백질 효소 이런 작용의 연속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금도 이제 계속 새로운 경로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뭐 마치 이제 서울 지하철 노선표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수서역에서 이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뭐 이제 3호선에서 뭐 4호선으로 갈아타든 1호선을 타든 뭐 이런저런 그 경로를 통해서 시청역까지 올 수 있습니다만 어디 한 군데라도 이제 사고가 나서 막히면은 시청역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는 경로 그리고 단백질 등을 표적으로 해서 그걸 이제 공격하는 약을 개발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표적 치료제가 되고요. 신장암은 이제 이쪽 그림에서 보듯이 주로 이 VEGF라고 하는 표적을 시작으로 하는 경로가 이미 잘 밝혀져 있는 암이고,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보여드리면 그림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명세포 신장암에서 대부분이 VHL이라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VHL이 이 경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VEGFR, mTOR, 히프 등으로 이어지는 이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정상 신장세포가 이제 암세포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암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이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공격하도록 이제 약을 개발하고 저희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임상 연구를 해서 그걸 효과를 증명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생존 기간이 향상되고 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표적 치료제가 이제 시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미 이제 2005년에 이 VEGFR을 표적으로 하는 뭐 약들 수텐으로 시작으로 해서 여러 표적 치료제들이 허가를 받고 시중에 나왔고요. 이후에 뭐 mTOR를 표적으로 하는 아피니토 같은 약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여러 표적을 함께 공격하는 카보메틱스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 히프 억제제인 이제 벨주티판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계속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적을 공격하도록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떤 이 VEGFR 같은 이런 표적이 꼭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건 않습니다. 이제 암세포에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에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넥사바, 수텐, 뭐 렌비마, 인라이타 등 부작용은 뭐 되게 사실 비슷한데요. 영어로 써서 좀 그렇지만은 뭐 설사라든지 피부 발진, 뭐 이런 수족구 증후군, 고혈압 등이 이제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한 경우도 가끔 있어서 이게 뭐 그런 경우 이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잠깐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은 약의 효과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정도로 이제 약하게 생기는 편이 좋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MSKCC 위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척도는 이제 인터루킨이나 그런 사이토카인 그런 고전적인 면역 치료제 시대에 나온 것이고요. 이게 수텐 등의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 위험도가 그대로 맞느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연구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진 그런 위험도 척도가 이제 발표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IMD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컨소시엄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위험도 척도를 만들었고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제 6개가 됐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MSKCC에서 이제 LDH가 빠지고 혈액 검사에서 이제 혈색소와 호중구 라는 이제 백혈구 수치 그리고 이제 혈소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뭐 대동소이하죠. 사실 지금 이 IMDC 위험도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그 새로운 면역 치료제, 그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약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거는 작년에 이제 그 아산병원 이재령 교수의 그 신장암 웨비나 같은 데에도 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직접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그림이 보면 우리 몸의 그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보여줍니다. 이게 암덩어리고요. 이 암세포를 해로운 세포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림프절에서 그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그런 특화된 T세포가 만들어져서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활성화된 T세포는 다시 이제 혈관을 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죠. 이제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 암덩어리죠. 거기서 다시 암세포와 결합해서 그 세포를 죽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면역 체계죠. 근데 이제 아까 암세포는 이러한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T세포가 암을 인식해서 활성화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암세포에 결합해서 죽이는 과정에서 암은 자기가 암이 아니라고 그런 속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면역 관문,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이걸 발견한 분들이 몇 년 전에 다 노벨 의학상도 받고 그랬죠. 왜 체크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대개의 T세포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혀버린다는 것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이제 그런 세포벽의 단백질들이 알려진 것들이 이제 CTLA4니 뭐 PD1이니 PDL1이니 뭐 이런 표적들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방해하는 그런 관문들을 찾았으니 이걸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면역 관문을 억제할 그런 약을 만든다. 그래서 이 CTLA4, PD1, PDL1 이런 거에 이런 거를 표적으로 하는 약들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새로운 개념의 이제 면역 치료제라는 건데요. 이제 이런 약들이 나오면 이제 가장 유망한 암종이 어딜까요? 이제 이런 약을 개발하신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미 그 오래전부터 이제 면역 치료의 효과가 알려져 있던 그런 신장암 뭐 혹은 뭐 악성 흑색종 있는데 이쪽이 사실 가장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제약회사는 아니면 연구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신약을 개발했고 이제 어서 빨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싶어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신장암에서는 진작부터 이러한 그 면역 치료제 이게 옵디보와 여보이, 뭐 키트루다 등이 이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약제와 함께 쓰는 병용요법으로 신장암에서 뛰어난 효과를 입증해서 표준요법이 되었습니다. 여기 왼쪽과 가운데 그래프에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래쪽 빨간색 생존 곡선이 이제 수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표준요법이었던 수텐을 뛰어넘는 그런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비단 4기 신장암이 아니라 수술을 잘 받았는데 이제 재발이 우려되는 주로 이제 2기나 3기 신장암에서 재발률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입증해서 이제 보조요법으로도 최근에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치료제나 면역관문 억제제도 이제 부작용을 많이들 겪으십니다. 이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뭐 설사나 이제 가려움증 뭐 그런 거입니다. 근데 이 약제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게 우리 몸의 이제 T세포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면역 체계가 우리의 원래 이 정상 세포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해로운 세포라고 인식해서 공격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게 생기고요. 드물지만 뭐 장염, 폐렴, 뭐 간염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이제 담당 의료진의 이제 경험이나 능력 같은 게 사실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치료법들이 그 대규모 임상 연구를 해서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하면 이제 학회나 무슨 단체에서 이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되게 뭐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제 소개드리자면 이제 이게 미국 NCCN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사기 신장암 그 항암요법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IMDC 위험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와 표적치료제, 병용요법, 여러 병용요법들을 모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괄호치고 이제 카테고리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것들이 이제 가장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권장된다 하는 요법이라고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이제 근데 이제 진리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뭐 그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강의를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면역 치료제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수텐 등의 이제 표적 치료제만 쓰는 그런 단독 요법은 이제 쓰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이제 사실 조금 드리고 제 지루한 강의를 뭐 마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임상 연구들의 그 생존 곡선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이 위쪽이 면역 치료제고 아래쪽이 이제 수텐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수텐이 열등하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신장암에서 이 면역 치료제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 옵디보와 여보의 병용요법 이 하나만 보험급여가 됩니다. 아까 보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카테고리 1으로 권장되는 요법들이 더 있었잖아요. 뭐 키투르다 인라이트라든지 뭐 키투르다 엠비마도 있었고 뭐 옵디보 카보메틱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그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비용을 뭐 직접 지불하시던가 아니면 뭐 실비보험을 뭐 좋은 걸로 들어놓으셨던가 하지 않으면 사실 쓰기가 어렵죠. 근데 이러한 그 새로운 치료법들이 그 IMDC 양호군의 경우는 수텐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옵디보 여보이의 경우에나 이 빨간 게 수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투르다 인라이트의 경우나 모두 IMDC 양호군에서는 수텐하고 비슷하거나 뭐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 그런 생존 곡선이죠.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제 옵디보와 카보메틱스의 병용요법 연구에서도 이런 이 수텐에 비해서 우월한 효과는 IMDC 양호군에서는 여기서도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MDC 기준으로 이제 양호한 위험군에서는 여전히 이제 표준요법, 표적치료제 단독요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보험도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뭐 양호군에서는 수텐 같은 표적치료제를 쓰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면서 지켜보는 저희가 이제 능동감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치료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MDC 양호군은 일부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 신장암이라고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무조건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비싼 면역 치료제를 급하게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좋은 그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된다. 그런 결정을 대개 누가 할까요? 그 환자분이 하시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사실 이제 드리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환자분의 최선의 치료 방법은 결국 이제 그 여러 신장암 환우분들을 직접 진료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다학제나 뭐 어떤 다른 동료 의사들과 상의하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환우분들 그러니까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죠. 여기에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경험도 있고요. 경험 있는 약을 더 선호하시겠죠. 뭐 위험군이라든지 뭐 아니면 환자의 뭐 나이나 상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약을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 현 시점에서 이제 분명한 거 한 가지는 IMDC 중강군이나 불량군에서 만큼은 표적치료제 단독요법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제를 어떤 조합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사실 이제 담당해 주시는 그 치료해 주시는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뭐 가장 옳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십수년간 그 수텐과 뭐 다른 약제를 비교한 대규모 임상 연구들 대개는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됩니다. 중앙 생존 기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빨간색이 수텐이고 이제 초록색이 비교된 약제인데 새로운 면역 치료제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 사기 신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이제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 게다가 뭐 벨주티판 같은 그런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뭐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희 나라 이제 그 전국민 의료보험도 뭐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이제 보험급여에 이런 약들의 이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 뭐 학회도 그렇고 뭐 혈액암 협회를 위시한 여러 환우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최적의 치료 대해서만 좀 언급하고 끝낼 건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을 뭐 제가 떠들었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신장암은 아까 위험군 세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은 환자 개개인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현재 치료를 담당해 주시고 계신 그런 교수님과 이제 진료실에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무리 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그런 의사라고 해도 뭐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고의 치료법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암이란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무슨 개인 맞춤 치료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최선의 방법은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제가 아까 맨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죠. 이게 진단이나 뭐 치료, 항암 치료, 수술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상의하고 협진하고 뭐 때로는 이제 의견 충돌이 나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이제 다학적 접근이 여러 신장 환우분들 개개인에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셔서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